자, 이제 함수 이제 시작할까요? 함수. 우리가 함수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함수를 배웠어. 뭐 배웠어? 1차 함수, 2차 함수.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왜 갑자기 또 함수가 또 나왔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 향후에 고등학교 내내 해야 될 뭐 요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들로 조금은 더 확장이 되는 개념이어서 함수를 다시 한번 정의해보고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 같은 것도 좀 알아보자라고 하는 게 이번 파트의 이번 단원의 요지다라는 거다. 자, 그러면 함수 한마디로 얘기하면 함수는 대응관계다. 대응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많이 쓰거든. 이렇게 함수는 f라고 하는 건 펑션의 앞 글자만 따가지고 f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견우가 있다. 직녀가 있다. 견우와 직녀는 짝이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이런 관계들을 나타내는 게 함수야. 뭐 별이 있다. 별은 하트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것들. 이런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함수가 되려면 성질이 있어야 돼. 기본 조건이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 자,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총을 쏜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여기는 관역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게 관역이어서 요걸 또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이쪽, 즉 총 쏘는 사람들의 집합을 우리가 정의역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줬어.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타겟에 있어. 겨냥을 할 거 아니야. 총을 쏜다 그러면, 그죠? 타겟의 집합을 우리는 공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총 맞은 애들 있지. 총 맞은 애들, 얘네들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이름을 불렀어.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 자, 그런데 함수가 될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냐? 총 쏘는 사람은 한 방만 쏴야 되고, 못 맞추면 안 돼. 무조건 맞춰야 돼. 알겠어? 한 방에 맞추는 거다. 한 방 쏘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거는 함수겠니? 아니겠니? 이런 거는 함수일까? 아닐까? 아니지. 왜? 얘는 두 방 쐈잖아. 두 방 쏘기 없기잖아. 그죠? 두 방 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아니야.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 만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다고 치자. 그럼 이건 함수일까? 아니야. 왜요? 얘는 총을 쏴야 돼. 쏴서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못했잖아.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함수가 아니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함수이려면 총 한 방 쏘고 맞춰야 됩니다. 라는 얘기다. 그 조건이 되면 함수야.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왔잖아. 1차 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래서 뭘 했어?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표현이 됐었잖아. 그지? 이 x에 해당되는 y 값이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를 표현을 한 거였거든. 그런 점들을 쭉 연결했어.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지? 그래프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래프라고 하는 거잖아. 즉, 함수의 대응 관계의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다가 옮겨서 점을 찍은 다음에 그걸 쭉 연결하면 그거는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대응 관계 또 함수라는 걸 대응 관계라고 얘기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그래프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프의 특징이나 성질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네들이 함수 단원을 할 때는 정말로 친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가 친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달라라는 거. 하나만 더 가보자. 우리 이거는 1차 함수라고 했었잖아. 그죠? 요거 2차 함수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포물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게 뭐야? 자, 이거 원의 방정식이지. 원의 방정식은, 자,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라고도 부르기도 해. 포물선의 방정식은 2차 함수라고 부르기도 해. 자, 원의 방정식은 뭐라고 부를까?
원의 방정식은 함수가 아니야. 왜? 왜 그럴까? 이거 봐. 여기 있는 애는 두 방을 맞춰버렸거든. 두 사람을 쏴버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은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말 그대로 그냥 원의 방정식으로 끝나는 거야. 자, 그런 성질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어떤 단원이 나오면 어떤 기호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쓴다 그랬잖아. 그지? 자, 다시 한번 정역 있고 공역 있고 치역 있다라는 거. 정역은 총 쏘는 사람들의 집합, 공역은 타겟에 있는 대상들의 집합, 치역은 총 맞은 애들의 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이런 대응 관계의 순서상을 좌표 평면에다가 찍어가지고 쭉 연결한 게 그게 그래프다. 함수의 그래프다. 그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집합에서도 서로 같은 집합 이런 얘기 했었지 않았니? 그지? 그것처럼 함수도 서로 같은 함수가 뭐야? 라는 거야. 서로 같은 함수가. 즉 f와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거 값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떨 때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정역이 같고 공역이 같은 상황에서 치역까지 값도 같은 거. 그지? 요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배경인 거고 치역은 이제 펑션 f에 의해서 어떤 명령에 따라서 총 맞은 애들이 치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총 맞은 애들도 같아요. 총 쏘는 애들도 같아요. 그 말이야. 그랬을 때 두 함수는 같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에는 여러 가지 함수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형태가 있느냐면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상수 함수, 항등 함수. 자, 이렇게 함수를 또 구분을 해. 말로 보면은 대체적 이해는 될 것 같지? 1대1 대응 함수. 그지? 근데 1대1에다가 플러스 대응까지 써져 있네? 1대1 대응 함수네? 상수 함수, 항등 함수. 자, 우리가 용어로 정리를 했지만 수학에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얘를 수나 기호로 표현을 해주는 게 필요해. 1대1 함수라는 말을 너네들 다 안 주고 다른 말로 1대1 함수를 설명하는 게 있어. 즉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1대1 함수는 요거야. x1, x2이면 fx1, fx2 이거다. 1대1 함수의 수학적 표현은 이거다. 우리 앞에서 우리 명제 했었지, 그지? 요걸 또 어떻게 쓰더라? 대우 관계로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 fx1 equal fx2이면 x1 equal x2이다. 이렇게 대우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기본 명제로 표현하기도 해. 너네들은 이 말이 나오면 이게 1대1 함수 표현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지 1대1 함수라고 말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닐 때 요걸 보고 1대1 함수라는 걸 알아야 된다. 즉 수학적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다. 그럼 1대1 함수는 뭔데요? 이거지. 1대1로 대응된다는 의미야. 1, 2, 3, 4, A, B, C, D, E. 자, 이런 거. 1대1이지. 1대1로 대응이 됐잖아. 1대1 함수야. 예. 자, 그런데 1대1 대응 함수는 뭐야? 1대1 함수이면서 대응 함수겠지. 즉, 뭔가 조건이 하나가 더 붙었겠지. 그죠? 어떤 조건이야? 이런 조건이야. 즉, 치역하고 공역하고 같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 즉, 안 맞은 애가 없어. 타겟 중에 안 맞는 애가 없는 거야. 1대1이면서. 그래서 이 1대1 대응 함수에는 어떤 조건이 하나 더 붙었냐면 이 1대1 플러스 그 다음에 공역하고 치역하고가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하나가 더 붙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1대1 대응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상수 함수는 뭘까?
자, 상수함수는 이런 거야.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팬다. 억울하게 한 놈만 패는 거야, 이렇게. 얘도 B, 얘도 B, 얘도 B, 얘도 B. 이렇게. 한 놈만 패는 걸 우리가 상수함수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써. 물론 여기에 B면 B겠지만 우리가 보통 상수를 표현할 때는 C로, 소문자 C로 표현한다. 그래서 fx가 C다라는 것은 x, 즉 정의역이 있는 x가 무조건 C만 맞추는 거군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수함수다라고 얘기를 해. 자, 마지막으로는 항등함수야. 항등함수는 뭐냐면 거울 보고 자기 쏘는 거야. 거울 보고 자기 모습 쓰는 거야. 1, 2, 3이면 1, 2, 3. 자기 거울 보고 쏘는 거야, 이렇게. 이걸 보고 항등함수다. 그래서 요거는 또 표현을 이렇게 쓰겠지. 총 쏘는 애가 총 맞은 애는 x입니다. 쏘는 애가 x고 맞은 애도 x예요 라는 얘기다. 요 표현은 또 항등함수의 표현이야.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 자, 그 다음에는 합성함수라고 나와, 이제.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는 뭐냐? 두 번 건너가는 거야, 지금. 다리를 하나 건너가는 거야. F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총을 쏘고요. 또 얘는 또 G에 의해서 또 한 번 총을 쏘는 이런 형태야. 예를 들어서 1, 2, 3, A, B, C, 가, 나, 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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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 한 번 더 명령을 더 받는 거야. 그래서 합쳐놨다 그래서 합성함수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합성함수는 기호를 잘 설명을 해줘야 돼, 기호를. F를 먼저 갖고 그 다음에 G 갔잖아. 그러니까 순서에 조심해야 돼, 순서에. F 먼저 가고 G를 갔다라고 해서 앞에서부터 가는 게 아니라 이쪽서부터 온다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요거는 또 기호를 어떻게, 이렇게도 쓴다. 표현 방법은 이렇게. 중요한 거 F부터 가는 겁니다. X에서 F, X는 F의 명령 받고 그 다음에 G의 명령 받아요 라고 하는 거. 합성함수. 결론적으로 얘는 누구 쐈어? 1은 이 합성함수에 의해서 얘는 누굴 쐈냐면 여기 왔네. 얘는 얘를 쐈고요. 얘는 얘를 쐈네요. 이렇게 대응이 될 거고요. 얘는 얘하고 대응이 된다. 결론적으로 두 번 명령에 의해서 합성된 명령에 의해서 총 맞은 애들과 총 쏘는 애들이 대응하는 걸 우리가 합성함수다라고 얘기를 해. 이거와 관련해서 또 그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린 거는 그건 별도로 선생님이 따로 영상 제작해서 올릴 테니까 그런 것만 이해를 좀 해달라. 자, 그리고 여기서 합성함수에 또 성질이 또 있어. 자, 우리가 연산이든 뭐든 간에 항상 어떤 법칙이 있지. 즉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그게 성립이 되냐 안 되냐. 성립이 안 되면 그 안 되는 성질 때문에 문제로 항상 낸단 말이다. 그지? 마찬가지야. 합성함수도 과연 요거와 요거 즉 교환법칙이 성립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하겠니? 원래 이렇게 명령을 준 건데 얘가 멋대로 얘 갔다가 얘 가는 거가 맞겠니? 아니겠지, 그죠? 그래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 얘기하겠지, 그죠? 결합법칙 요렇게 먼저 한 거와 요렇게 한 거가 같나요? 결합법칙은 같아. 상관없어. 어차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결합법칙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라는 거다.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성립이 되는 것까지 우리 성질을 살펴봤어.
자, 그래서 결합법칙 같은 경우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냥 얘를 F, G, H 그냥 이렇게 그냥 표현하기도 해.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적으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역함수예요. 왜요? 애들이 역함수 때문에 되게 싫어하거든. 시험 문제는 맨날 나오거든. 맨날 나오거든. 자, 역함수. 역함수는 복수하는 거다. 즉, 총 맞은 애가 총 쏜 애를 복수해 주는 거야.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역함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기호로 F의 인버스다라고 이렇게 기호를 써.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3, A, B, C 이렇게 썼다고 치면 이렇게 갔다고 치자. F1은 A야. 아니, F1은 즉 1은 B를 쐈어. 2는 A를 쐈어. 3은 C를 쐈어. 그러면 복수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얘는 F의 인버스 B는 1이야. 이 명령이니까. F는 이 방향의 명령이고 인버스는 이 방향의 명령이야. 이렇게 쓸 수 있어. F 인버스 A는 2고 마찬가지로 F 인버스 C는 3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근데 이거 자, 리벤지라 그랬어. 복수하는 거라 그랬어.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성질이 있어. 중요한 성질. F, A가 B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은 F 인버스 B가 A예요. B가 복수한 거예요. 라고 하는 요 성질을 정말로 많이 써먹으니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역함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질을 엄청나게 많이 써먹어. 그 성질은 지금 이와 설명했던 거하고 설명했던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다. 이쪽. 자, 요거 중요한 거 하나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서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예를 들어서 1차 함수 한번 보자. y 이퀄 2x 더하기 5다. 이놈의 우리가 보통 y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치역이잖아. 그죠? 얘를 또 어떻게도 표현해? fx라고도 표현하잖아. 그지? fx로 표현하든 y로 표현하든 그거는 다 치역이다. 함수값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가운데서 이놈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문제를 주면 방법이 x는 이런 꼴로 일단 바꿔줘. 그래서 넘어가면 y 빼기 5를 2로 나눈 거겠지. 그죠? 이거죠. 그런 다음에 x와 y를 스위칭해줘. y는 2분의 1, x 빼기 2분의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놈이 f의 인버스다 라고 구하는 거다. 어떻게? 식을 x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요. x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x, y를 자리 바꿈만 해주면 그게 역함수입니다 라고 하는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야.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씁니다. 1학년 1학기 때만 2학기 때만 지금 역함수 나올 때만 잠깐 쓰는 거죠. 니네들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실질적으로 역함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면 나 뭔가 잘못 풀고 있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이거는 직접 한번 역함수 구하는 문제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이거는 역함수를 구해갖고 푸는 문제는 거의 없다. 고등학교까지 갈 때는 내가 직접 구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 그러면 역함수 문제는 바로 이거야. 요게 가장 중요해. 요거 가장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내내 맨날 물어보는 게 어떤 거냐면 물어보는 게 이거야. 역함수 문제 나왔다 그러면 너네들 무조건 3가지 생각해야 돼. 3가지. 첫 번째, 직접 구하는 거. 근데 이거 잘 안 써. 두 번째, 방금 썼던 이 성질. FA가 B면 F 인버스 B가 A다라고 하는 이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
이성질 이용하는 문제. 마지막 세 번째. 역함수는 y 콜 x의 대칭이더라 라고 하는 이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돼. 대칭 성격. 그래서 역함수를 이렇게 직접 구했지 않냐? 이렇게 직접 구한 거를 그래프로 보면 얘는 아까 어디 갔어? y는 거의 2x 더하기 5 이렇게 썼었지?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됐을 거야. 여기가 5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5일 거고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러면 얘를 역함수를 한번 구해봐 가지고 요 놈 이렇게 요 놈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2분의 5 이런 식으로 즉 요게 y 콜 x라고 하는 그래프면 요 y 콜 x의 대칭이게끔 그려주는 거가 역함수다 라고 하는 거야. 그림이 좀 그렇다만 그래서 이 점이 이 점으로 가고 여기도 y 콜 x의 대칭이니까 이 점이 이 점, 이 점이 이 점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생겨나간 거가 우리가 역함수의 그래프다 라는 거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역함수는 뭐다? 이 세 가지야. 근데 이거는 거의 안 써. 너네들이 역함수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너는 반드시 요거 아니면 요거로 풀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게 우리 배우는 역함수다. 알겠냐?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또 있긴 해. 뭐가 있냐면 야, 역함수가 되려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복수를 해야 되잖아. 그죠? 복수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역함수가 되려면 뭔가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1대1로.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1대1 대응함수여야지만 복수가 가능한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또 같은 말로 이거 1대1 대응함수네 라는 또 다른 말로도 표현이 가능해. 또는 1대1 대응함수다라는 말을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는 거고. 알겠니? 그래서 역함수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 내내 니네들한테 물어보거든. 야, 역함수는 몇 가지니? 그러면 너네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세 가지요. 직접 구하기 FA가 B면 F 인버스 B가 A예요. Y 콜 X의 대칭이다라는 성격 가지고 성질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돼. 알겠냐? 그래. 그래서 함수에서 우리는 오늘 뭐 배우느냐면 함수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정의역, 공역, 치역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1대1 대응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함수, 항등함수, 상수함수가 무엇인가? 그치? 그 다음에 여러 번 명령을 내려주는 합성함수가 무엇인가? 합성함수의 성질은 뭐지?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역함수가 무엇인가? 역함수는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역함수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유리함수 나가기 전에 유리식, 무리식 그 부분 나갈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